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제가 유튜브를 찍는 첫 번째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용기를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40대 직장인인 제가 유튜브를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8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체 2부로 해볼 거고요. 1부 전체 4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크리에이터로 살아보자입니다. 제가 조금 좋아하는 작가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송기령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시대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네, 여기 요 책입니다. 이분 책에 보면은 특강도 듣고, 책도 여러 권 사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 중에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도 하세요. 미래 인간의 업은,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은 크리에이터거나 아니면 플랫폼 프로바이더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로봇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선택지가 몇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플랫폼 프로바이더인데, 플랫폼 프로바이더는 아시다시피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뭐 틱톡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플랫폼은 주도권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큰 대기업들이 이 플랫폼들을 만들고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프로바이더로 성공을 하려면 정말 많은 준비와 뭐 사업 자금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있느냐? 크리에이터인데, 크리에이터는 말 그대로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관심 있어 하는 주제라든지 아니면 전문화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찍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여러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나와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소비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제가 다니면서 유튜브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뭐 출퇴근하거나 이렇게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한번 유튜브 찍어볼까? 나도 한번 좀 컨텐츠를 이렇게 찍어서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만 있었지 실제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나고 뭐 직장 다니고 제 생활하고 이제 육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쭉 시간이 흘러서 생산자 측면이 아니라 어떤 컨텐츠, 남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소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분들은 뭐 구독자가 얼마가 됐든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누적이 되고 처음에는 빛을 못 볼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점점 그 채널이 성장을 해서 빛을 나중에 좀 보는 분들을 주변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로만 남을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를 첫 번째 이유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 채널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든지 시작을 하면 낚싯대를 자꾸 던지면 그 중에 비로소 성공하는 것이 한두 개 정도는 나온대요.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라서 크리에이터로 살아보자 마음을 한번 잡게 된 계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퇴근 이후의 삶과 가성비가 높은 노후 대비책으로서의 유튜브입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말 그대로 퇴근 이후의 삶. 저는 이제 직장인이거든요. 제가 시차 출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합니다. 어떨 때는 8시 반에서 출근을 해서 5시 반에 퇴근을 하는데, 이거에 이제 충실했어요, 저희가. 당연히 직장 가면은 일에 몰입을 해야 되고, 회사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거는 직장인으로서는 꼭 해야 될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퇴근 이후에, 그러니까 퇴근 이후의 삶을 어떻게 가져가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나면은 집에 오면은 이제 밀린 집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이를 돌보거나 뭐 이런 거죠. 이제 책을 보거나 그리고 뭐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직장에서 일을 제가 내년이 되면은 15년째입니다. 15년째. 근데 퇴근 이후의 삶이 너무 좀 루즈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개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은 10년 뒤면은 제가 52세거든요. 그러면은 은퇴 시기가 60세라고 따지면은 52세 시점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남겨져 있을까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사업이 아닌 이상은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장에서는 앞으로의 은퇴 이후의 삶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이라고 제가 생각한 거는 임금 피크제를 들어가는 그런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잡아서 55세에서 65세까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65세 이후에도 물론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뭐 65세 이후 시점보다도 딱 10년, 55세에서 65세 시점에는 제2의 무언가를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자기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해온 그 직무와 일들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유튜버더라고요. 유튜브.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컨텐츠를 제가 만들어서 구성을 해가지고 찍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주변의 사람들도 이 컨텐츠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와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분들도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가 하고 있는 그 직무하고도 연결이 되고 가성비가 좋은 노후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찍게 되면은 저는 이제 자기 개발이라든지 동기부여, 이런 쪽으로 저는 컨텐츠를 찍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컨텐츠를 위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관련된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기사를 읽는다든지 그리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채널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저만의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제가 하는 자기 개발을 컨텐츠와 연결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퇴근 이후의 삶과 가성비가 높은 노후 대비책으로서 유튜브를 선택했다. 예.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과 동기부여입니다. 예, 이 부분은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지금 찍는 이런 컨텐츠가 한 명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뭐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직장 다니면서는 그거를 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퇴근 이후에 이런 컨텐츠들을 좀 찍어서 한 명이라도 도움을 드린다면은 이건 되게 이로운 일이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SNS를 하던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텍스트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드리거나 글을 남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좀 좋은 거는 역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음성도 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유튜브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유튜브는 컨텐츠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컨텐츠들을 모으고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플랫폼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 컨텐츠들을 올리면서 다수의 분들의 어떤 반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자 유튜브를 한번 해볼만 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인데 자기를 알린다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무 쪽은 아닌데 책을 두 권을 쓴 게 있어요. 네. 직장을 다니면서 두 권을 썼는데, 한 권은 바디 프로필에 대한 책이고요. 두 번째는 오래된 취미인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녹음 장비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며놓지 않고 취미로 녹음을 하고 앨범을 내는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책을 쓴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작가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강연 기회라든지 뭐 실제로 불러주셔가지고 그런 노하우들을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는데, 확실히 이제 책을 내면 퍼스널 브랜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좀 지나다 보니까 글은 독자들이 어떤 이 책을 찾거나 아니면 글을 읽어야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데, 저는 이 책을 좀 뛰어넘어서 좀 더 재밌고 즐겁게 그리고 좀 시각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역시 이 종합예술인 컨텐츠 유튜브로 연결이 됐고요. 글보다는 확실히 또 영상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찍으면서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이 누적이 되면서 저의 어떤 이름을 알리는, 채널을 알리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저는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가지 이유 중에서 4가지를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번 유튜브 해볼만 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조금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자, 나머지 4가지 이유는 2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